챗GPT가 벌써 세상에 나온 지 딱 1년이 지났네요. 여러분은 혹시 2022년 기억나시나요? 2022년 시작할 때만 해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랑 IT 산업에서는 대량 해고가 미국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었고 빅테크 주식들이 엄청나게 많이 빠졌었죠. 뿐만 아니라 투자 시장도 얼어붙어서 스타트업 투자 겨울이 오기 시작했죠. 경제가 하도 안 좋아져서 전문가들 모두 세계 경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했었죠. 그러다가 2022년 연말에 챗GPT 등장과 함께 미국 경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2023년에 다시 회복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나저나 여러분들은 챗GPT 없는 세상이 상상이 되시나요? 저는 일상생활에서 너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서 상상이 잘 안 되는데요. 제품 기획할 때도, 개발할 때도, 마케팅할 때도 인공지능 도움 없는 것이 상상이 안 됩니다. 제 주변에는 인공지능 도움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1인 사업자가 정말로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개발자들도 요즘 생산하는 코드의 반 이상은 인공지능이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챗GPT가 일상생활에서 인공지능의 일상화를 엄청 가속화시켰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저는 체감상 챗GPT가 나온 지 2년은 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챗GPT가 나온 지 1년밖에 안 되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오늘은 챗GPT와 관련해서 지난 1년 동안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그리고 챗GPT가 세상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굵직한 이슈들 위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돼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미리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챗GPT와 관련해서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시간 순서대로 이슈들을 체크해보겠습니다. 일단 2022년 11월 30일에 챗GPT를 출시했죠. 그러고 나서 입소문이 엄청나서 단 5일 만에 100만 명을 찍었습니다. 그게 바로 12월 5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입소문이 빨리 퍼져서 100만 명 사용자를 단기간에 달성한 앱은 없었거든요. 그 이후에 메타의 스웨드가 더 빨리 달성했다고는 하지만 인스타 계정 버프를 받아서 이게 온전히 100만 명 달성한 건지도 모르겠네요. 사실 그 이후로 스웨드는 많이 망했고 챗GPT는 점점 성장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온 세상을 뜨겁게 달궈놓고 2023년 2월에는 챗GPT 플러스라는 유료 구독 서비스를 내놓았죠. 2023년 3월에는 GPT-4 모델을 발표하면서 챗GPT에서 유료 구독 사용자들에게 쓸 수 있게 제공했었죠. 이때부터 급물살을 타고 유료 사용자가 늘어났었습니다. 2023년 5월에는 챗GPT 앱이 애플 앱스토어에 출시되었습니다. 주 웹 사용자였는데 이제 앱 사용자까지 모객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루 중에 PC보다 모바일을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앱 공략을 통해서 더 많은 사용자들이 더 자주 챗GPT를 사용하도록 만들고 싶었던 것이겠죠. 요즘은 챗GPT 앱에서 음성으로 말하고 대화할 수 있어서 영어 선생님, 디스커션 파트너, 일일 비서 등으로 대체해서 쓰는 케이스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GPT-4를 이용해서 더 개인화된 GPT를 만들면 이제 사람들이 앱을 통해서 챗GPT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다가 지난 9월에는 오픈AI에서 DALL-E 3를 출시했는데요. 출시와 동시에 챗GPT 서비스에도 DALL-E를 붙여서 출시를 했습니다. 이미지 생성 서비스의 경우 미드전이나 어도비 파이어플라이가 기존의 많은 유저를 데리고 있었는데요. 챗GPT에 DALL-E 3를 붙이고 나서 이미지 생성 서비스 유저를 상당히 많이 데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10월에는 멀티모달 인공지능 모델을 두고 구글과의 전쟁이 시작되었었죠. 구글 바드에 이미지 입력이 추가되고 구글 워크스페이스에 여러 코파일럿 기능이 붙어 나오면서 오픈AI와 MS에서도 반격을 하기 시작했었죠. 오픈AI도 챗GPT에 그동안 준비했던 멀티모달 기능을 출시를 하면서 또 한 번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었었죠. 그 뒤로 챗GPT는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는 마치 허 같은 서비스가 된 것이죠. 이것 때문에 진짜 많은 스타트업들이 많이 어려워졌거든요. 특히 현재 언어 학습 서비스들이 진짜 어려워졌죠. 당장 매출 타격이 크게 없더라도 언어 서비스의 방향성 자체를 흔드는 기능들이 나온 것이거든요. 저도 언어 공부하려고 링글, 스픽, 듀오링고, 가벼운 학습지 이런 서비스 다 써봤는데요. 진짜 그냥 하루 종일 외국인과 떠들 수 있는데 저런 게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하루에 5분씩 아무 때나 매일 공짜로 얘기할 수 있는데 누가 돈을 내고 영어 학습 서비스를 쓰겠어요. 요즘 그래서 챗GPT로 영어 공부하는 방법도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공부하는지는 나중에 묶어서 챗GPT로 공부하는 법을 소개해보겠습니다. 멀티모달 서비스를 출시하고 승승장구하던 오픈AI는 2023년 11월에 들어서 공식적인 첫 번째 개발자 행사인 데브데이를 개최합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기술들을 제시했었죠. 그 중에서도 요즘 사람들한테 가장 핫한 것이 GPT스인데요. 이제 나만의 GPT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GPT스 덕분에 나만의 사업 코칭 GPT, 나만의 개발 코칭 GPT, 나만의 명상 코치 GPT 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세상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올려서 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인 스토어를 출시한다고 해서 개발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었습니다. 그런데 데브데이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오픈AI 내부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어죠. 공동 창업자 중 한 명인 일리아 수츠케버와 외부의 사진이 세말트만을 내쫓은 것이죠. 결국 인공지능에 대한 관점의 차이로 이런 사단이 일어났었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죠. 900억 달러짜리 회사를 일군 사장을 이렇게 쫓아내면 역풍이 따라오기 마련이었죠. 정말 많은 오픈AI 멤버들이 세말트만이 돌아오지 않으면 회사를 나간다고 한 것이죠. 쿠데타의 중심에 있었던 일리아 수츠케버도 세말트만을 쫓아내려고 한 것이지 세상에서 가장 위상 높은 AI 인공지능 회사가 해체가 된 것까지 원하지는 않았던 것이죠.
결국 세말트만은 다시 회사로 복귀했고요. 그러면서 기존 쿠데타를 일으켰던 이사진들은 대부분 물갈이가 되었었죠. 그리고 100억 달러 이상 투자하고도 이런 상황을 넋놓고 볼 수밖에 없던 MS도 이사진을 포함시키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신 MS 이사진은 투표권은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름 주요 의사 결정에 있어서 권한은 없지만 빠르게 알아차릴 수는 있는 것이죠. 결국 오픈 AI의 드라마는 이렇게 끝이 났었죠. 그리고 현재 2023년 12월 오픈 AI에 따르면 이미 주간 사용자가 1억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만 명의 개발자들도 이미 챗GPT API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한 포춘 500대 기업에서 92%가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난 1년 동안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오픈 AI의 회사 가치는 얼마로 평가받고 있을까요? 현재 회사 가치는 900억 달러, 한화로 약 120조입니다. 지금까지 스타트업 중 가장 높은 회사 가치를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진짜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그동안 챗GPT는 산업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그중에 가장 임팩트 있었던 사건들을 몇 가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인공지능 위협에 대한 이슈입니다. 현재까지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이슈 중 하나인데요.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더 똑똑해져서 사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이슈인 거죠. 마치 핵폭탄 발견과 인공지능의 발견을 동일시 여기는 전문가들이 많이 나오고 그 위험성을 핵폭탄급이라고 많이들 언급했었습니다. 5월 달에는 AI 3대장 중 한 명이신 조프리 힌튼 교수가 구글을 떠나는데요. 평생 인공지능을 연구하셨던 교수님께서 인공지능으로 인한 위협을 생각하다가 결국 구글도 박차고 나오시게 되었죠. 심지어 지난날의 연구를 회의적으로 본다는 인터뷰도 하셨었죠. 여러 전문가들로부터 이런 안정성 담론이 생기면서 찰트만은 정부로부터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청문회에도 나가서 인터뷰했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오픈 AI 쿠데타에서도 그렇고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어떤 위협을 가져다 줄지 그리고 어떤 악용 사례가 발생할지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서 인공지능 안정성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샘 알트만은 오픈 AI 글로벌 투어를 돌면서 각 나라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가져갈지 자신의 생각을 각국 주요 인사들과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픈 AI 팀이 한국에서도 왔었죠. 다음으로는 예술업계에서 강력하게 반대하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할리우드 작가 파업이 있는데요. 챗GPT가 하도 글을 잘 쓰기 때문에 컨텐츠 생산에도 이미 쓰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주로 창작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때문에 논쟁이 있었는데요. 합의안으로 인공지능으로 각색한 작업에 대해서도 오리지널 작가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도록 규칙이 생기면서 종료가 되었죠. 이런 창작물 관련 이슈는 끊임없이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계속 컨텐츠 생산을 해내는 서비스는 끊임없이 나오고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정말 AI로 만든 영화가 개봉하는 날도 얼마 안 남았다고 보이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테크 산업과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는데요. 특히 각종 빅테크 기업이 대규모 언어 모델을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것이죠. 인공지능 최강인 구글도 코드레드를 발동하면서 대규모 언어 모델을 만들기 위한 초비상 모드로 돌입하게 된 계기가 되었죠. MS는 오픈 AI와 손잡으면서 윈도우즈와 MS365 제품의 코파일럿을 강화하면서 갑자기 구글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죠. 이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아마존도 자체 개발한 챗봇 서비스 큐를 최근에 내놓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캐릭터 AI, 엔트로픽, 코라 등 인공지능 스타트업에서 챗봇 서비스를 여기저기 출시하고 지속적으로 고도화해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대규모 언어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기술적 해자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이런 대규모 언어 모델을 만드는 것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다 보니 구글과 오픈 AI가 독점하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었던 메타가 대규모 언어 모델인 라마를 오픈소스로 개방했죠. 메타의 라마 개방으로 구글과 오픈 AI의 독주 체제를 어느 정도 완화했다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대규모 언어 모델을 여기저기 만들어내면서 춘추전국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만 아직은 오픈 AI가 원탑을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든 회사가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어내면서 가장 이득을 본 것은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모두가 금광을 캐러 갈 때 곡괭이와 청바지 파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 가장 부자가 된다는 것처럼 모두가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 때 그에 필요한 GPU를 팔았던 엔비디아가 가장 꿀빨이 된 것이죠. 심지어 시장에 GPU가 부족해서 엔비디아 GPU들이 엄청 고가에 팔리고 또 그것도 못 사서 안달이 났다고 하죠. 올해 엔비디아 주가는 완전 스타쉽 타고 달나라를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엔비디아 GPU 구하기도 힘들어서 빅테크들은 직접 칩들을 만들기 시작했죠. 내년에는 칩 만드는 TSMC도 한번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챗GPT 출시 후 1년 동안 오픈 AI 이슈들을 한번 짚어보면서 한번 싹 다 정리를 해보았고요. 그리고 현재 경제와 산업에 준 영향들도 굵직한 이슈 위주로 큼직큼직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챗GPT가 없던 시절이 상상이 안 될 만큼 인간 생산성이 올라간 지금 앞으로 다음 1년 동안은 어떤 놀라운 기술들이 나올지 궁금해지네요. 개인적인 체감은 아직도 챗GPT는 얼리 어답터들이 주로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더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려면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더 아는 대중에게 다가가려면 더 많은 이용 사례와 공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도 지난 1년 동안 업무에서 챗GPT를 진짜 열심히 쓰고 동료들에게도 추천했었는데요. 제 생각에는 지능과 지식이 비슷해도 인공지능 툴을 잘 쓰냐 못 쓰냐에 따라서 업무 퍼포먼스가 적어도 3배 이상 차이한다고 느꼈습니다. 실제로 그런 케이스들을 올해 많이 보았었거든요. 특히 소기업 혹은 1인 기업 위주로 그런 활용도가 높은 것을 더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강한 소기업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하고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공지향이었습니다. 그럼 또 재밌는 인공지능 이야기로 만나요. Out of your mouth, you wish you were someone